2017년 7월 김순희 남편 당 비판 의심 보이부 보고 예정 검은 수첩에 적힌 제 이름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0년간 친언니처럼 믿었던 인민반장. 그가 제 가족을 밀고하고 있었습니다. 순희 동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안방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수첩에는 또 누가 적혀 있을까? 우리 딸도, 우리 이웃들도.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20년 우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이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구도 믿어선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김순희입니다. 47살, 장마당에서 15년째 두부를 팔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3시간 떨어진 작은 도시의 장마당입니다. 남편은 공장 노동자이고 딸은 19살로 대학을 준비 중입니다. 박영숙 동무는 우리 인민반장입니다. 52살 12년째 인민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영숙 동무만큼 친절한 사람은 없다고들 합니다. 저도 20년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마당에 나왔을 때 영숙 동무가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순희 동무 여기 앉으시오. 햇빛도 안 들고 바람도 안 불고 그때부터 우리는 친언니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그날도 장마당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두부 한 모에 300원, 하루에 20모 정도 팔면 쌀 한 대는 살 수 있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는 벌써 오래였습니다. 순희 동무, 두부 2모 주시오. 영숙 동무가 제 앞에 섰습니다. 네, 영숙 동무. 오늘 것은 아주 부드럽소. 그런데 순희 동무, 오늘 오후에 시간 있소? 집에 두부 좀 더 가져다 주면 좋겠소. 그러죠. 몇 시에 가면 되겠소? 4시쯤 오시오.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영숙 동문의 집은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같은 인민반, 같은 골목이었습니다. 오후 4시, 저는 두부 5모를 들고 영숙 동문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서 오시오, 순희 동무. 안으로 들어오시오. 집 안은 깔끔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벽에는 김일성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차 한잔 하시오. 요즘 장사는 어떻소? 그저 그렇지요. 배급이 없으니 사람들도 돈이 없소. 그래도 순희 동무는 두부가 맛있어서 잘 팔리지 않소? 우리는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 이야기, 딸 이야기, 장마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배급이 안 나온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영숙 동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러다 영숙 동무가 일어났습니다. 순희 동무, 잠깐만 기다리시오. 안방에서 돈 가져올게. 혼자 남았습니다. 탁자 구석에 검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2015년 3월 12일 최철수 아들 남한 드라마 시청 의심 신고 완료. 2015년 5월 3일 한정아 배급 불만 발언 신고 완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이웃들의 이름, 날짜, 짧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16년 8월 김순희 남편 배급 불만 발언 주의 관찰 제 이름이었습니다. 손가락을 떨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7년 7월 김순희 남편 당 비판 의심 보이부 보고 예정 2019년 2월 김순희 딸 중국산 옷 착용 생활총화 언급 제 가족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1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마다 신고 완료, 주의 관찰,
보이부 보고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 동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안방에서 영숙 동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수첩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영숙 동무가 나오며 웃었습니다. 자, 두부 갑시오. 그 웃음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고맙소, 영숙 동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소. 그러시오. 조심해서 가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0년간 친언니처럼 믿었던 사람이 10년간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검은 수첩 속에 적힌 제 이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여보, 괜찮소?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그냥 피곤해서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영숙 동무는 왜 그런 수첩을 쓰는 걸까? 보이부와 연결되어 있는 걸까? 제가 본 것을 들키면 어떻게 될까? 영숙 동무가 알아차리면 저도 수첩에 적힐까? 아니,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주의 관찰, 보이부 보고 예정,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껴졌습니다. 20년간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영숙 동무가 지나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이 동무 안녕하시오. 네, 안녕하시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저는 이제 알아버렸으니까요. 장마당에서 담배 장사를 하는 최철수 동무가 보였습니다. 수첩에서 본 그 이름이었습니다. 2015년 3월 12일 아들 남한 드라마 시청 의심 신고 완료. 철수 동무의 아들은 3년 전 보이부에 끌려갔습니다. 6개월 동안 구류살이를 했고 나와서도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게 영숙 동무가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옥수수 장사를 하는 한정아 동무도 보였습니다. 2015년 5월 3일 배급불만 발언 신고 완료. 정아 동무 남편은 2년 전 생활총화에서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배급 문제를 이야기했다가 인민반 전체 앞에서 비판받았습니다. 영숙 동무가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영숙 동무의 친절한 말 한마디, 이웃들과의 사소한 대화, 인민반 회의에서의 질문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곧 알게 됩니다. 그 검은 수첩이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보, 공장에서 전화 왔소. 사흘 후 아침 남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오늘 오후에 보이부 조사를 받으래요. 보이부 조사. 그 말만 들어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조사요? 왜요? 모르겠소. 그냥 출두하라고만 했소.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조심해서 다녀오시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요.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검은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2017년 7월 김순희 남편, 당 비판 의심, 보이부 보고 예정, 영숙 동무가 신고한 건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장마당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 안을 서성거리며 시계만 들여다봤습니다. 오후 2시, 3시, 4시.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소?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공장에서
배급이 안 나온다고 불평했다고요. 그게 당 비판으로 해석됐다고 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배급 불평? 제가 영숙 동무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차를 마시며 했던 이야기. 우리 남편이 요즘 배급이 안 나온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영숙 동무가 신고한 겁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을 제 남편의 죄로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소? 일단은 경고로 끝났소.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라고 했소. 다시 신고 들어오면 그땐 더 이상 모른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미안하오. 제 잘못이오. 당신 잘못이 뭐요? 하지만 제 잘못이었습니다. 영숙 동무에게 말을 조심하지 못한 것. 다음날 장마당에 나갔을 때 영숙 동무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순이 동무 안녕하시오. 어제는 왜 안 나왔소? 아,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러시오? 건강 조심하시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남편이 보위부에 끌려간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얼굴. 고맙소, 영숙 동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날 오후 장마당에서 최철수 동무를 만났습니다. 담배 장사를 하는 60살 남자였습니다. 철수 동무, 잠깐 이야기 좀 하시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요, 순이 동무? 혹시 영숙 동무에 대해 이상한 거 못 느꼈소? 철수 동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오? 제 남편이 어제 보위부 조사를 받았소. 신고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가 영숙 동무한테 한 말이 신고된 것 같소. 철수 동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순이 동무, 영숙 동무를 조심하시오. 내 아들도 3년 전에 그 사람 때문에 끌려갔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이오? 내 아들이 중국산 DVD를 봤다고 신고한 사람이 영숙 동무요. 아들은 6개월 동안 구류살이를 했소. 나와서도 직장을 잃었소. 철수 동무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소. 영숙 동무가 그럴 사람 아니라고들 하오.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본 것이 진실이라는 걸. 영숙 동무는 10년간 이웃들을 밀고 해온 것입니다. 철수 동무, 우리 조심해야 하오. 그렇소. 말 조심, 행동 조심해야 하오. 영숙 동무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돌아보니 영숙 동무의 딸 미양이었습니다. 23,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미양이구나. 무슨 일이니? 아주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사람 없는 데서요. 미양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어두운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양은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에 대한 거예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니? 어머니가 검은 수첩을 쓰는 거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어머니가 밤마다 그 수첩에 뭔가를 적는 거리요. 미양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일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이웃들을 감시하고
신고한다는 걸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니? 무서웠어요. 어머니한테 말하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미양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양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머니가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보이부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아주머니 남편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영숙동무가 제 남편을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미양아, 왜 나한테 이 말을 하는 거니? 아주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다음 타깃으로 아주머니 가족을 정했어요. 아주머니 딸도 조사하려고 한대요. 제 딸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양아, 고맙구나. 하지만 이건 위험한 일이야. 괜찮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나라, 이 체제, 그리고 우리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미양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미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숙 동무가 제 딸까지 노리고 있다니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검은 수첩을 손에 넣는 것, 그 안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하지만 어떻게? 영숙 동무의 집에 다시 들어가 수첩을 훔쳐야 하는 건가? 저는 곧 알게 됩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요. 이틀 후 장마당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아 동무 안녕하시오. 제가 인사를 건넸지만 한정아 동무는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평소라면 장사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명숙 동무, 오늘 날씨 좋지요? 명숙 동무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조심하라는 말을 퍼뜨린 게 분명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영숙 동무가 장마당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순이 동무 조심하시오. 남편이 보이부 조사 받았다던데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영숙 동무는 저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험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습니다. 영숙 동무 하나 때문에. 밤 11시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어보니 미양이 서 있었습니다. 미양아. 저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니? 미양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주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급한 일이에요. 거실로 들어온 미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아주머니 욕을 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아주머니 조심하라고 했어요. 알고 있어. 다들 날 피하더구나. 그런데 어머니가 더 큰 걸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 생활총화에서 아주머니를 비판하려고 해요. 남편분 문제를 들고 나올 거래요. 생활총화. 인민반 전체가 모이는 자리. 거기서 비판받으면 저희 가족은 끝입니다. 미양아, 어떡하지?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수첩을 가져와야 해요. 증거가 있어야 어머니를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미양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밤 어머니가 인민반 회의에 가요. 2시간 정도 집을 비울 거예요. 그때 들어가세요. 하지만 들키면 안 들켜요. 제가 밖에서 망을 볼게요. 어머니가 오면 신호를 드릴게요. 미양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밤에 해보자. 다음 날은 길고 긴 하루였습니다.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면서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밤 제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6시 영숙 동무가 인민반 회의에 갔습니다. 미양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출발했어요. 서두르세요. 저는 어두운 골목을 지나 영숙 동문의 집으로 갔습니다. 미양이 뒷문을 열어뒀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거실 탁자를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서랍장, 책상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수첩은 없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침대 밑이 보였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침대 프레임 안쪽에 작은 천주머니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검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찾았다. 저는 수첩을 품에 안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영숙 동무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양의 신호가 없었는데 어떻게 벌써 돌아온 거죠? 거기 누구 있소?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옷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살짝 닫고 숨을 죽였습니다. 영숙 동무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옷장 틈으로 영숙 동무가 보였습니다. 영숙 동무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수첩이 없어. 영숙 동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위 서랍, 책상을 뒤졌습니다. 저는 옷장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품에 꼭 안은 채로 영숙 동무가 옷장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2걸음만 더 오면 문을 열 거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에서 미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영숙 동무가 멈춰섰습니다. 미양아, 왜 왔니? 어머니,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 왔어요. 오늘 밤 당직 서야 한대요. 영숙 동무는 한 번 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첩을 누가 가져간 거지? 도둑이 들었나? 어머니, 혹시 회의장에 두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 침대 밑에 뒀는데. 2 사람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옷장 안에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집안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뒷문으로 나와 어두운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수첩을 품에 꼭 안은 채로 집에 도착해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을 열 수도 없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소? 남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무슨 일 있었소? 얼굴이 왜 그렇소? 저는 수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걸 가져왔소.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요? 영숙 동무의 수첩이요. 10년간 이웃들을 신고한 기록이요. 당신도 나도 우리 딸도 다 이 안에 적혀 있소.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여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소. 이 증거를 가지고 영숙 동무의 진짜 얼굴을 밝혀야 하오. 하지만 저는 곧 알게 됩니다. 영숙 동무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새벽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여보, 누가 왔나 봐요.
문을 열자 영숙 동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순이 동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소? 도둑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소. 혹시 어젯밤에 우리 집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 못 봤소? 아니요, 저는 일찍 잠들었는데요. 영숙 동무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소름 끼쳤습니다. 그러시오? 이상하네요. 미양이가 어젯밤 아주머니를 봤다고 하던데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양이를 봤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 동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순이 동무, 수첩 어디 있소? 수첩이요? 무슨 수첩 말씀이시오? 그만하시오. 미양이가 다 말했소. 아주머니한테 수첩 얘기를 했다고, 어젯밤에 도와줬다고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양이가, 왜? 미양이는 내 딸이요. 제가 시킨 거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양이가 저를 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영숙 동무의 계획이었습니다. 미양이를 이용해서 아주머니를 함정에 빠뜨린 거요. 이제 아주머니는 도둑질범이요. 인민반장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친 범죄자요. 영숙 동무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니요. 그 수첩에는 당신이 10년간 이웃들을 신고한 기록이 다 들어있소. 당신이야말로 범죄자요. 증거가 있소? 영숙 동무가 비웃었습니다. 수첩을 보위부에 보여주시오. 그럼 아주머니가 무슨 죄로 끌려가는지 알게 될 거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첩을 보위부에 가져가면 영숙 동무와 보위부가 한패라면 당신 보위부와 연결되어 있는 거요? 12년 동안 인민반장을 하면서 보위부에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했소. 그들은 나를 믿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요. 영숙 동무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수첩을 돌려주시오. 안 그러면 보위부에 신고하겠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영숙 동무의 계획이었습니다. 미양이도 수첩을 찾은 것도 모두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첩을 돌려줘야 하나? 안 돼요. 그럼 모든 게 끝나요. 이 수첩이 유일한 증거예요.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사진을 찍어요. 사진? 수첩 내용을 다 사진으로 찍는 거요.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보내요. 우리는 밤새 수첩을 촬영했습니다. 모든 페이지, 모든 기록을 100장이 넘는 사진이었습니다. 새벽 5시 사진을 USB에 담았습니다. 여보, 이걸 장마당의 철수 동무에게 주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고 하시오. 당신은? 저는 수첩을 돌려줘야 해요. 안 그러면 보위부가 올 거예요. 남편은 불안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수첩을 들고 영숙 동문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침 6시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숙 동무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요. 순이 동무. 수첩을 건네줬습니다. 영숙 동무는 수첩을 받아 펼쳐봤습니다. 페이지를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소. 이제 우리 사이의 일은 끝났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숙 동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뜻이오? 곧 알게 될 거요. 저는 돌아서서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보위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집을 포위했습니다. 김순희 동무요? 네. 인민반장 박영숙 동무의 신고를 받았소. 당신이 그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쳤다고 하던데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따라오시오. 조사를 받아야겠소. 그들이 저를 끌고 가려는 순간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제 아내는 무죄요. 당신은 누구요? 저는 김순희의 남편이요. 제 아내가 왜 영숙 동문의 집에 갔는지 설명하겠소. 남편이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소. 영숙 동무가 10년간 이웃들을 밀고 한 기록이요. 보이부 사람들이 USB를 빼앗았습니다. 이게 뭐요? 보시오. 영숙 동무의 수첩을 촬영한 거요. 그 안에는 수십 명의 이름과 신고 내역이 적혀 있소. 보이부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소? 일단 둘 다 동행하시오. 저와 남편은 보이부 차량에 실렸습니다. 영숙 동문의 집에서도 영숙 동무를 데려갔습니다. 조사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진실이 밝혀지기를.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 4시간. 마침내 조사관이 들어왔습니다. 김순희 동무. 네. 당신이 가져온 USB를 확인했소. 영숙 동무의 수첩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하지만 문제가 있소. 당신이 무단 침입한 것도 사실이요. 그리고 그 수첩은 보이부의 정식 협조자 기록이었소.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영숙 동무는 보이부의 공식 정보원이었소. 그가 한 신고들은 모두 합법적인 활동이었소. 하지만 그럼 제 남편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신고 내역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됐소. 당신 남편의 배급 불평 발언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것을 신고한 것은 인민반장의 의무였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이라고, 영숙 동무의 배신이 의무였다고. 김순희 동무, 당신은 무단 침입과 절도 혐의로 구류 처분을 받게 될 것이요. 아니요. 제발. 하지만 그들은 저를 끌고 갔습니다. 구류실로, 차갑고 어두운 방으로. 구류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영숙 동무는 보이부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은 범죄가 되어버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구류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진실이란 무엇일까? 정의란 무엇일까? 친구란 무엇일까?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친구도, 이웃도, 심지어 제 자신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USB는 이미 퍼져나갔습니다. 장마당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생활총화에 끌려갈 것입니다. 인민반 전체 앞에서 비판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할 말을요. 영숙 동무의 진짜 얼굴을 모두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저의 마지막 말이 되더라도요. 다음 날 아침 보이부 사람들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김순희 동무 생활총화에 가야겠소. 인민반 회의실로 끌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웃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최철수 동무, 한정아 동무, 그리고 다른 모든 이웃들. 제일 앞에는 영숙 동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를 띤 얼굴로. 동무들, 오늘은 중요한 날이요. 영숙 동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인민반에 배신자가 있소. 김순희 동무가 인민반장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쳤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들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순희 동무는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살았소. 하지만 그는 우리를 배신했소. 이제 자아 비판을 들어보겠소. 영숙 동무가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순희 동무 나와서 말하시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걸어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무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자아 비판을 하러 나온 게 아니오. 진실을 말하러 나왔소. 영숙 동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희 동무, 지금 무슨... 영숙 동무, 당신이 쓰는 검은 수첩에 대해 말하겠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수첩에는 10년간 이웃들을 신고한 기록이 있소. 여기 계신 여러분의 이름도 있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동무, 당신 아들이 3년 전에 끌려간 이유를 아시오? 영숙 동무가 신고했기 때문이요. 2015년 3월 12일 남한 드라마 시청 의심 신고 완료라고 적혀 있었소. 철수 동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아 동무, 당신 남편이 생활총화에서 비판받은 것도 영숙 동무가 신고했소. 2015년 5월 3일 배급불만 발언 신고 완료라고 적혀 있었소. 정아 동무가 영숙 동무를 쳐다봤습니다. 거짓말이요. 영숙 동무가 소리쳤습니다. 순희 동무는 도둑이요. 내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고 이제 거짓 증언을 하고 있소. 증거가 있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USB에 담아서 여러분께 전달했소. 철수 동무, USB 받으셨지요? 철수 동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네, 받았소. 거기에 수첩 사진이 다 있소. 보시면 알 거요. 보이부 사람이 USB를 빼앗았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수첩, 빼곡히 적힌 이름들, 날짜들, 신고 내역들. 사람들이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찾으려고. 이건 내 이름이네. 여기 우리 가족도 있어. 20년간 이런 짓을 했다고?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이요. 조작된 거요. 영숙 동무가 소리쳤습니다. 순희 동무가 만들어낸 거요. 조작이라고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당신 집 침대 밑에 왜 그 수첩을 숨겨뒀소? 당신 필체로 쓰여진 그 수첩이 조작이라고요? 보이부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 동무, 이 수첩은 보이부 공식 협조자 활동 기록이 맞소? 영숙 동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맞소. 저는 보이부 협조자요. 제가 한 일은 모두 합법이었소. 인민반장으로서 의무를 다한 거요. 의무라고요? 철수 동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낸 게 의무였소? 20년 친구를 배신한 게 의무였소? 당신 아들이 남한 드라마를 봤소. 그게 범죄요. 하지만 당신은 친구였소. 정아 동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20년을 함께 살았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소? 영숙 동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친구? 이 나라에서 친구란 없소. 오직 당과 수령님께 충성하는 동지들만 있을 뿐이요.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영숙 동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숙 동무, 당신은 12년간 이웃들을 감시하고 신고했소. 보이부는 그게 합법이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겠소.
저는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시오? 친구가 친구를 밀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빛에서 분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부 사람이 말했습니다. 김순희 동무, 당신은 무단 침입죄로 처벌받을 것이오. 하지만 영숙 동무도 과도한 감시 활동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될 것이오. 무슨 소리요? 영숙 동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보이부 협조자요. 당신들이 저를 조사한다고? 보이부 사람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협조자라도 한계가 있소. 당신은 사적 감정으로 많은 신고를 했소. 그것은 권한 남용이요. 영숙 동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게다가 이 USB가 인민들 사이에 퍼졌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봤소. 이 문제는 조용히 넘어갈 수 없소. 보이부 사람들이 영숙 동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박영숙 동무, 동행하시오. 안 돼. 나는 충성스러운 영숙 동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숙 동무를 끌고 갔습니다. 영숙 동무의 비명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사람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0년간 믿었던 인민반장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보이부 차량에 실렸습니다. 창문으로 장마당이 보였습니다. 제가 15년간 두부를 팔던 그 자리, 차가 출발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구류에서 풀려났습니다. 무단 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숙 동무는 달랐습니다. 영숙 동무는 권한 남용과 사적 감정에 의한 허위 신고로 인민반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구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마당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순희 동무, 철수 동무가 다가왔습니다. 고맙소. 용기 내줘서. 저도요. 정아 동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영숙 동무는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체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영숙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다른 검은 수첩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 희미한 불빛들. 살아갈 거야. 조심하면서,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기억할 거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제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믿으며 밖에서는 여전히 감시의 눈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인민반장이 부임했고 그도 아마 수첩을 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니까요. 진실을 위해 싸웠으니까요. 검은 수첩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저는 선택했습니다. 진실편에 서기로. 그것이 제가 20년 친구의 배신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설사 그 대가가 크더라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검은 수첩의 악몽에서 벗어나서가 아니라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에서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 빛이 우리 집 작은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일도 장마당에 나가 두부를 팔 것입니다. 사람들과 인사하고 장사를 하고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검은 수첩이 다시 나타나더라도 저는 다시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결코 수첩 속에 갇힐 수 없으니까요.